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겨울 종목인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베리스모 관련해서 스몰 인사이트 리서치에서 알테오젠 이상의 이제 플랫폼 가치 가능성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겨울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로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베리스모 관련해서 알테오젠 이상의 플랫폼 가치 가능성 관련해서 스몰 인사이트 리서치에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참고로 스몰 인사이트 리서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리서치 조직을 무료로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독립 리서치가 유료로 이제 진행되는 곳이 많고 한국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이제 독립 리서치 관련된 회사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전체 종목이 한 2,800개 이상이 됩니다만 증권사가 리서치로 커버하는 종목은 뭐 30%도 안 되거든요. 많은 특히나 스몰캡 관련되는 부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독립 리서치가 다루어 줌으로써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뭐 좋은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몰 인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 보면 작은 통찰이 큰 변화를 만든다. 객관적 데이터로 투자 세상을 읽는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스몰 인사이트를 발견하면 발간한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쓴 기업 분석 보고서를 팩트 체크 후에 스몰 인사이트를 발견하면 발간한다. 그 다음에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50인 이상의 어떤 주주 100인 이상의 주주가 원하면 리포터도 작성하고 기업 탐방에도 나선다. 상당히 좀 행동적인 어떤 리서치의 뭐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자 키르카 기반의 싱키르 310 10 이 전임상 임상 진정 최근에 이제 학회 발표라든지 내년 초에 중간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카티 어떤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그 다음에 차세대 카티까지 다양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 자회사인 베리스모가 차세대 카티 플랫폼으로 키르카로 항암제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CD19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혈액암에서 대표적으로 바이오마크가 CD1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암을 대상으로 한 싱키르 310 전임상 비교 연구에서 요게 이제 킴리하고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한 거죠. 그래서 더 빠르고요. 깊은 종양 억제 효과를 보였고 키르카가 본래 이제 좀 관심이 높은 거는 고용암 쪽입니다. 그래서 싱키르 110도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해서 중간 발표가 내년 초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암, 혈액암을 고용암이 전체 암의 한 80% 이상이고요. 혈액암이 20%니까 이 카티가 반응률이 높고 완치에 가까운 혈액암의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용암 쪽에서 진행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ADC가 2019년도에 에너투 나오면서 주가 올라갔듯이 2028년 정도 되면 글로벌 빅파마가 진행하는 카티의 임상 결과들이 대부분 도출되는 지점이니까 2, 3년 동안 장기 투자로 HLB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보실 만한 지금 카테고리다. 그리고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범용 플랫폼으로 입증이 된다. 그러면 베리스모는 카이트파마, 알테오젠처럼 플랫폼 기업으로, 플랫폼 기업은 어떤 특정한 약을 하나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보다는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적응증 확장이라든지 여러 이제 질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일 때 재평가 리레이팅이 강하게 되고 있는 게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싱키르 310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최근에 이제 학회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새로 이제 바인드가 적용되었지만 신호 구조의 어떤 차이에서 비롯이 되어서 기존보다
이 독성 부담이라든지 사이토카인 어떤 수치도 낮게 되어서 이 키르카의 독자적인 신호 설계에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 마치 ADC에서도 링크 기술이라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ADC의 독성을 커버하면서 발달을 했듯이 이 카티 치료제에서도 이 사이토카인이라든지 독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바인더라든지 키르카의 어떤 고유한 어떤 이 신호 설계가 우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키르카 기반의 파이프라인에서 미국에서는 1상까지 끌어올렸고, 고용암 쪽에서는 메소텔린이 많이 이제 발현되는 암이 대표적으로 난소암, 단감암, 뭐 악성 중피종이거든요. 여기를 주로 타켓을 하고 있고, 이들 질환 같은 경우에는 1차 질환이 재발률이 많고 2차 표준요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 해서 재발이 되었을 때는 미춘족 그 수요, 언맷 니즈가 높은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메소텔린이라고 하는 바이오마크가 많이 이제 발현되는 그 고용암을 동시에 이제 공략하는 구조기 때문에 초기 임상에서 안전성 유효성의 시그널이 확보되면 다른 쪽에 이제 뭐 암 쪽으로도 확장이 용이한 어떤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신키르 310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으로 혈액암에서는 CD19를 가장 많이 타겟으로 합니다. 이 CD19 카티가 이미 3차 이상의 치료 옵션으로 승인되어 있지만 현재 그 실제 현장에서는 또 재발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카티가 2019년도에 이제 킴리아가 허가받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완치가 된다 이럽니다만, 예, 막상 이제 진행하고 나니까 카티는 단해 투여로 완치가 됩니다만, 이 항암제에서 문제점 되는 게 재발이 되었을 때 처방하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카티 랩스 환자군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안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어떤 반응을 이제 지속할 수 있는 형태의, 그 다음에 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존 CD19 카티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2차까지의 어떤 흐름에서 세컨드 웨이브를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그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르카의 기술적 차별점은 구조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 시판 중인 2세대 그 킴리아가 이제 2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카이토파마의 에스카다라든지 이런 쪽은 CD28이라든지 포원비비 요게 이제 세포막 내부에서 T세포를 자극을 시키면서 계속 이제 증폭을 시킬 때 쓰는 어떤 형태인데, CD3제타가 하나의 사슬에 묻어 있는 그 싱글 체인의 단일 사슬 구조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T세포의 어떤 그 탈진 현상이 나오고, 그 암세포 주변으로 종양 미세 환경을 만들게 되면 이 T세포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는데, 키르카 같은 경우는 일단 다중사슬 체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T세포의 탈진을 일단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쪽으로 전달하는 어떤 형태가 키르 DAP12를 채택해서 이제 신호 전달 관련되는 부분도 분리분산해서 이 T세포 탈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지속성을 높이는 항종양 반응을 유도하는 어떤 구조다. 우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이제 그 약물 설계가 고용암에서는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고용암 같은 경우에는 콜드 튜머가 많습니다. 이 콜드 튜머는 뭐냐면 항암제로도 아예 약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접근이 안 돼서. 그래서 핫 튜머로 반응을 높이는 것이 뭐 면역관문 억제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티에서 현재 2세대에 쓰고 있는 단일사슬 카티로는 고용하면서 저연성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키르카 형태의 그 카티 플랫폼이 고용암 임상에서 작동 원리와 유효성을 만약 입증한다면 새로운 어떤 솔루션으로 부상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제 베리스모는
그 카티의 아버지죠. 칼준 박사가 자문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 밀론 부교수가 공동 창업자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의 대부인 칼준 교수가 창립 고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의 대학이 별도로 이제 연구진이 설립해서 만든 회사가 베리스모기 때문에 이 임상의 어떤 단계가 이제 다른 카티 개발자보다 조금 그 초기 단계입니다만 포텐셜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누적 특허 건수도 세계 1위와 6위 정도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베리스모의 어떤 포텐셜은 장기적으로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스카다를 개발한 카이트파마, 그 다음에 SG형을 만든 알테오젠과 플랫폼 어떤 가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는 게 이 그 리포터의 이제 좀 특이점이죠.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없으니까. 카이트파마를 17조에 그 길리어드가 인수를 했고요. 그 예스카다 같은 경우에는 그 킴리아 다음에 이제 FDA 승인을 받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 뭐 SG형 같은 경우에는 할로자인 말고는 없습니다. 2019년도에 이 ALT B4 관련되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뭐 9곳 이상의 기술 수출을 하면서 지금 코스닥 대표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죠. 그래서 스몰 인사이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키르카 역시 다중사슬 카티라는 구조적 차별성을 바탕으로 혈액암뿐만 아니라 고형암 전반으로 적용이 된다면 이 플랫폼 프리미엄을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노베이션은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 지금 뭐 2,000원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공이 하나 뭐 뒤에 더 붙는 이제 앞에 숫자가 하나 더 붙는 성장을 뭐 몇 년 뒤에는 갈 수 있는 뭐 포텐셜이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스몰 인사이트 리서치도 충분히 고용암 쪽까지 안전성 유효성이 확정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어떤 주가 상승이 장기적으로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드리고 있는데 이번 리포터는 상당히 좀 전향적인 리포터가 뭐 기사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약 같은 경우에는 HLB 마찬가지로 좀 더 빠졌죠. 21 이평선까지 장중에 떨어졌다가 밑꼬리가 좀 살짝 나왔고요. 생명과학은 21선 이평선 아래에서 강보합세. 테라퓨틱스는 좀 몸통이 있는 원봉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밑꼬리가 나왔는데 몸통이 있는 원봉이 나오면서 다시 추세지표인 파라볼릭 자는 하락 전환이 되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21 이평선에서 계속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작은 어떤 한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거래가 늘면서 좀 상승의 흐름에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움직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